안녕하십니까. 작가 김정빈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8달이 됐습니다. 2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이 9월 말이죠. 그런데 지난 7달 동안, 그러니까 한 달 전이죠. 제 유튜브 구독자가 7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이에 송가인이라고 하는 요즘 아주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귀엽고 상냥하고 그리고 노래도 잘하는 가수죠. 그 가수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이 가수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그랬더니 첫 영상은 뭐 좀 그랬습니다만은 그 뒤에 하나를 올렸더니 갑자기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첫날 하루에 4만 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구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 구독자 수가 3,000명이 넘었는데요.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치면은 얼마가 됩니까? 700명 되면은 1000%잖아요. 그 7, 4, 28, 15, 35. 그러니까 4000% 이상 독자가 늘어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그걸 좀 생각을 해 봤어요. 물론, 첫 번째로는 제가 소재를 송가인이라고 하는 요즘 관심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인물을 다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팬들이 제 글을 읽은 거죠. 그렇지만은 그것만으로 다 설명이 되는 건 아니죠. 거기에는 또 이제,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올린 글들의 내용이 그래도 읽을만 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에는 제가 컨텐츠를, 예를 들면 뭐, 논어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고, 문학이란 무엇인가, 또는 뭐 제가 좋아하는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인, 뭐 대표 수필인 수필이라고 하는 수필이 있죠. 그리고 인연이라고 하는 유명한 수필도 있죠. 그런 강의를 어떤 것은 1시간, 긴 것은 1시간 반을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보시는 분들한테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많은 조회수가 1000회 그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송가인 가수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10개인가 11개인가 올렸는데 그 중에 조회가 제일 많이 된 것은 30만이 넘어요. 그리고 다른 2개가 10만이 넘었고 그 밖에도 뭐 2만, 1만, 뭐 몇천 이렇게 된 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어디서 생겼느냐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공학도가 공학 공부를 해요. 이론 공부를. 그런데 공학 잘 모르는 사람한테 그 이론을 설명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양반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공학에 대해서는 자기는 잘 아는 걸 전제로 해서 라디오라든가 텔레비전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하는 응용과학, 원리, 순수과학 말고 이론과학 말고 응용과학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훨씬 듣기가 쉽겠죠. 다른 비유로 하면 여기에 이제 채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배추도 있고 무도 있고 파도 있고 또는 양념 뭐 마늘, 고추, 뭐 돼지고기, 소고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음식 재료가 있어요. 근데 그 재료를 상대방에게 딱 줍니다. 그러면 요리는 당신이 하세요.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요리를 해가지고 음식을 줍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유하자면 그런 겁니다. 제가 피천득 선생이나 논어 강의를 하는 것은 원리 강의입니다. 공학도의 공학 이론 같은 거죠. 그런데 제가 송가인님에 대해서 만든 영상들은 요리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를 배경으로 깔고 제가 그것을 해석을 해가지고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훨씬 쉽죠.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은 자동차 원리 필요 없죠. 자동차 그저 잘 이용하면 되죠. 이제 그래서 이러한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 환경 또 소비자들 내지는 그 유저들의 그 취향, 성격 이런 것들을 유튜브 이제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들어가 보면 분석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회하신 분들이 평균 몇 퍼센트 머물다가 나간다라든가 구성이 뭐 남성은 몇 프로고 여성은 몇 프로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제가 앞으로 이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서 여러분과 소통하면 좋겠는가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서 새로운 이제 콘텐츠를 시작하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목은 행복 또는 힐링입니다. 행복 그리고 힐링 이렇게 잡은 다음에 행복한 이야기, 힐링이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만든 그 송가인님을 중심으로 한 이런 콘텐츠들은 제가 순수히 생산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방송이나 다른 분이 찍은 영상을 가져다가 배경에 깔고 이제 제가 거기다가 제 부분을 덧입혀서 제가 50% 가져온 것이 50%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순수 창작이 아니어서 거기서 많은 그 조회가 되고 많은 분이 향유를 한다 하더라도 저에게 직접적인 뭐 이익이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동호인들과 더 많이 소통한다 이런 장점만 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제가 100% 제가 창조하는 그런 컨텐츠도 만들어야겠다 이런 겁니다. 제가 만든 그 송가인님 영상을 보고서 힐링이 된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은 두 요소가 있거든요. 하나는 정서적, 서정적으로 힐링하는. 이제 송가인님은 노래를 들으면서 힐링하는 게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생각을 하면서 힐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힐링이기도 하면서 이제 지적인 그런 인식을 주는 것인데 이것도 힐링이 되긴 돼요. 요것만큼 강하거나 빠르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힐링이 되긴 되고 빠르거나 강하지는 않은 대신 지속성이 있습니다. 바른 인식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는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고 심지어는 평생도 가요. 그렇지만 좋은 노래 3분, 5분짜리 듣고 감동이 돼서 힐링이 된다고 하더라도 감정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파도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쫙 되다가도 끝나고 나면 돌아와서 뭐 조만큼 가서 한 10분이나 혹은 1시간 뒤에는 다시 평상의 그 의식, 평상의 우울에서 우울로 돌아가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대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이제 인식에서 생각에서 사고방식에서 사람을 긍정적으로 봐야 돼. 그래서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긍정적으로 왔다? 그건 한국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두 가지 면에서 자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라는 그런 정서적인 면. 이것은 주로 예술, 아름다움, 진선미중의 미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 인식은 이제 진선미중의 진에 해당돼요. 철학. 철학과 예술을 양날개로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나가야 조화로운 인간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진선미중의 선이 있잖아요. 선은 이건 행동을 이제 남에게 유익하고 나 자신에게도 유익한 그러한 덕행을 하면서 그래서 진선미 세 가지가 중요한데 이 경우에는 진과 선으로 놓고 볼 때 송가인님의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힐링하는 부분은 미, 아름다움, 예술, 감성 이런 부분이고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만들려고 하는 컨텐츠는 진, 인식, 생각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송가인님 것만 계속 만드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럴 수도 없어요. 만든들 뭐 송가인님에 대해서 지금 10개나 만들었는데 얼마나 더 만들겠습니까? 100개, 1000개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음악이라든가 이런 감성이 음악에서 특히 잘 개발이 되거든요. 미술보다도 음악이 훨씬 감성을 많이 개발되고 문학은 이제 감성하고 지성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 중심으로 여러분을 그 힐링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송가인님만이 아니라 다른 훌륭한 가수들의 노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콘텐츠도 만들고 그런 음악도 감상하고 이런 걸 계속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또 거기는 다른 형식의 콘텐츠로 돼가지고 제일 먼저 10월달 되면 이제 패티김 노래 가을을 남기고 한 사랑 이걸 가지고 이제 거기에다 제가 문학적인 것을 덧입혀서 영상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런 좋은 노래에 이제 제가 콘텐츠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그 노래를 직접 부를 거예요. 노래 잘하느냐? 못해요. 못하느냐? 못하지도 않아요. 딱 중간이에요. 딱 여러분만 해요. 못하기도 하고 조금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더 잘하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래 공부를 앞으로 할 거예요. 내일 만나거든요. 노래 가르쳐 주실 분, 그 다음에 음악에 대해서, 특히 대중음악에 대해서 아주 통달하신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노래 지도도 해주고, 또 당신이 다른 사람 노래 지도하는 걸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신대요. 그러면 제가 노래 공부를 이론적으로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노래 실력이 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현재 제 노래 실력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어떻게 향상되어 가는지, 그리고 노래는 어떻게 부르는 건지 제가 배운 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 음악과 감성 콘텐츠를 이쪽으로 이제 그 뇌로 치면 우뇌 부분을 놓고 좌뇌 부분에서는 이제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는 철학적, 인문학적 그런 콘텐츠를 이제 놓고 해서 이제 양자를 균형 맞으면서 이제 사이사이에 이제 바르게 산다는 것, 덕행을 한다는 것 해서 진선미를 아우르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유튜브 보면은 이제 하나만 하죠. 전국 지도로 보면은 한 10분만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전라남도 진도라든가 강원도 속초라든가 이렇게 한 군데만 해요. 근데 저는 전국을 다 다루려고 해요. 가능하면 더 넓게 다루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른바 버라이어티 해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지 않냐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지만은 그것이 저의 특성인데 어떡합니까? 제가 그런 사람인데 시대가 아무리 지금 21세기가 됐어도 이미자 가수는 이미자식으로 노래 불러야 돼요. 시대에 너무 따라가면 사람도 추해지고 또 좋은 것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대가 어떻든 간에 나는 나다운 걸 하자. 이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 그러다 보면 적은수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래도 통하는 사람은 있겠지. 이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쪽 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행복 또는 힐링이라고 하는 그 콘텐츠를 앞으로 이제 가능하면 매일 적어도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영상을 올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 영상은 이제 이 컨텐츠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려고 하냐면 첫 번째로는 신문 읽어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세상이 굉장히 힘들죠. 전부 벅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힐링이 필요한 거고 이 힐링이 필요한 때에 힐링형 가수인 송가인님이 나와가지고 대박을 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자님은 힐링형 가수라기보다 미학형 가수. 아름답게, 곱게, 예쁘게 노래하는 최고예요. 근데 힐링하는 송가인님이 더 강해요. 위학적으로는 이미자님보다는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송가인님은 강하게 사람에게 다가와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힘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미학형 가수보다는 힐링형 가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송가인님은 인기가 너무나 폭발적이에요. 그리고 그 힐링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젊은 사람보다는 중장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장년층이 거의 뭐 10대 팬들이 막 아이돌 따라다니듯이 따라다니면서 막 그야말로 난리가 아닌 그러한 인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도 이제 중장년층 아니라 이제 거의 노년층이 됐습니다만은 저도 뭐 넓게 보면 중장년층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시대의 중장년층 또는 젊은 사람도 포함해서 그런 분들에게 저 나름의 힐링을 제공하자. 지적인 힐링 그런 걸 제공하자.
그래서 이제 힐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이제 행복 또는 힐링이라는 이 컨텐츠 제목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신문을 지금 2개를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수신문의 대표인 조선일보, 또 하나는 진보신문의 대표인 한겨레 신문이에요. 이게 균형을 잡아서 보고 있는데, 이제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건 이제 주로 정치 개념이지만 정치만의 개념도 아니에요. 더 넓게 보면 이제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인데, 보수는 지킨다는 건데 뭘 지키느냐?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 중에 좋은 점을 지키자 이래요.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를 중시하고 옛날을 돌아보면서 좋은 걸 주로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진보는 그 좋은 것만 있냐? 그게 나쁜 것도 20%든지 30%든지 심지어는 50%씩 있으니까 그거 고치자. 이것이 이제 진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보는 비판적이고 과거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대신 미래에 대한 전망이 멋지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진보적일 수밖에 없고 나이가 들면서 보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개인의 입장에서 힐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특히 나이 들어서 힐링한다는 것은 개혁한다기보다도 뭔가 아름다움을 더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입력한 대로 추적되거든요. 그럼 컴퓨터나 똑같고 기계나 똑같아요. 그 점에서는. 다만 이제 기계는 입력된 대로 나오는데 사람은 입력해서 나오는 그 중간 부분에서 판단이 개입해가지고 야, 입력은 이렇게 됐는데 아버지가 술을 마셨어. 그러니까 나도 술을 마시자. 이게 아니라 술 마시면 저렇게 나쁘니까 술 마시지 말아야지. 이렇게 바꾸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 이제 기계와 다른 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것이 개입하기 전 단계까지는 사람도 동물, 기계랑 똑같이 입력한 데 나와요. 신경 안 쓰면 그렇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한 긍정적인 걸 많이 입력을 해야 합니다. 긍정을 많이 입력하면 긍정이 나와요. 부정을 많이 입력하면 부정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이 컨텐츠에서 그런 의미에서 뭘 제공하느냐? 긍정적인 뉴스를 읽어드릴 겁니다. 그 2개 신문에서 또는 다른 데서 제가 얻은 뉴스 중에서 좋은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힐링되는 이야기를 모아서 읽어드리면서 그러면서 제가 말한 인문학적인 고찰을 또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읽은 고전을 비롯한 많은 책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글쟁이니까 책을 좀 많이 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책 중에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 또는 인물들, 훌륭한 사람들 이야기를 또 그렇게 이제 해드리는 그런 시간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만으로도 또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좀 공개하자 그래가지고 저의 개인적인 사소한 생활, 예를 들면 최근에 뭐 제 주변에 일어난 생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일은 이제 노래 배우러 가잖아요. 노래 배우러 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래에서 이거 배웠어요. 자, 불러올까요? 이제 이런 자기 그 사소한 생활 그런 이제 부분도 또 포함해서 이제 예를 들면 정리하면 이제 신문 읽어드리기, 그다음에 고전 읽어드리기, 저의 사소한 생활 그리고 저의 노래 공부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작지만 행복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가득 채워서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혹은 뭐 이틀에 한 번씩 심심할 때 들러서 3분, 5분, 7분, 10분짜리 영상을 보면서 그것도 그러네. 이제 가볍게 이렇게 보시는 동안에 그것이 누적되어서 이제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지지만 밤새 떨어지면은 큰 독을 가득 채우잖아요. 차랑차랑하니 이제 어느 사이에 몇 달 사이에 뭔가 기분이 좀 행복해진 것 같아. 힐링이 좀 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되었으면 제가 이제 바라는 목표가 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새로운 콘텐츠를 시작한다는 것, 그 제목은 행복 또는 힐링, 혹은 행복 그리고 힐링이라는 것, 그리고 그 콘텐츠는 왜 만들었으며 어떻게 구성할 예정인가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이제 이 유튜브 콘텐츠는 길어도 10분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말을 하다 보니까 꽤 길어졌어요. 근데 첫 시간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점도 있어요. 어쨌든 저의 영상을 보아주신 수십만 명이나 되는 조회자들, 그리고 3,000명
우리 그 회원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회원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이 점점 더 행복해지는 사람, 점점 더 그 마음이 흐뭇해지는 사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자마자 뭔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 뭔가 마음에 콕하게 차오르는 것이 있어. 뭐 그러한 이제 삶이 되도록 제가 도와드릴 것이고, 이렇게 도와드리는 동안에 저도 많은 그런 기능적인 요소를 접하게 되잖아요. 더 많이. 이미 접한 것도 다시 또 곱씹어 가면서 또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럼 저는 저대로 행복해질 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일 좋은 거는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겁니다. 나는 안 좋은데 남도 좋은 그런 희생, 봉사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좋고 그리고 남도 좋은 그런 희생 봉사를 해야 진짜 희생 봉사가 되고, 오른손이 하는 선행을 왼손이 모른다고 할 때는 그런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서 하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순수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힘들면서 남에게 좋게 해준다.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지치게 되고 오래 하지도 못해. 그래서 이러한 그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 사이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더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작하는 새로운 콘텐츠 행복 또는 힐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